네, 오늘은 탐사보도팀 최석호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돋보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결론. 최석호 차장, 이 최 차장이 사실 이춘재 최초로 특정한 보도를 했었잖아요. 참 오늘 경찰이 재수사 마무리하면서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참 감회도 새로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보도를 한 게 9월 18일이거든요. 한 네. 10개월이 지나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 지난해 9차 사건 증거물 중에서 이춘재의 DNA가 발견이 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경찰이 발표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의 사건 외에도 4건의 살인 사건이 더 있었고 이춘재는 34건에 대해서 성폭행 미수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다. 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것 살인 사건 14건과 성폭행 사건 9건을 확인을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사건의 결과 발표는 그랬다는데 사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보도한 이춘재의 등장으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왜 그랬냐 하면요. DNA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에 DNA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수감된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서 보관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도 1994년에 처제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거든요. 2011년에 이춘재의 DNA도 채취가 돼서 보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차 사건의 DNA와 이춘재 것과 서로 같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서 이춘재가 용의자가 아닌 것이냐. 이러한 경찰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에서 5건, 그러니까 3차, 4차, 5차, 7차, 9차에서 이춘재의 DNA가 발견이 됐고요. 결국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건 살인 사건 외에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 화성 초등생 살인 사건, 청주 여고생, 청주 부녀사 실종 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두 14건이 이춘재의 살인 범행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수사 결과 내용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춘재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네, 성욕 해소와 욕구 불만 해소 이것 때문에 저렇게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성폭력을 위주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하다 보니 살인으로까지 이어졌고 이 살인은 잔혹성을 점점 더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춘재 같은 경우에 스타킹이나 매듭 이러한 본인의 시그니처를 범행 현장에 남겼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잔혹성에서 드러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춘재가 범행을 시작한 것은 군대에서 제대한 직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에 다녔던 동생이 익사를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성적이었는데 근데 군대에 가보니 본인이 탱크를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앞에 나가는 탱크를 운전하니까 뒤에서 탱크들이 따라오는 모습, 병사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 당시에 느꼈던 희열과 우월감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서 저렇게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네, 심리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춘재가 사이코패스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요?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위 65%에서 80% 정도다. 확실히 사이코패스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다. 자기가 자백을 하면서도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더라.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사건 발생의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18일에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이춘재도 교도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교도관들에게 계속 물어봤다고 하지요. 오늘은 뭐 내 얘기 없었나? 그렇게 관심을 자신이 범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을 정도로 네네. 이춘재는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였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이춘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감이 돼 있잖아요. 이 사실 계기는 이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니고 처제 살인 사건 때문이었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이 이춘재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예. 1994년 판결문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성적이다. 하지만 한 번 화가 나면 저렇게 부모도 못 말릴 정도의 성격의 소유자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이혼한 전처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던지고 네. 정말 무차별 폭행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건의 살인사건 중에 8건이 미성년자나 노약자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그 중에서는 예, 예. 7살짜리 여아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춘재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이제 경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4차 접견부터 범행을 시인했다, 자백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백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다면서요? 네, 보통 살인사건을 14건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14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춘재는 적었습니다. 14건도 아닙니다. 12 플러스 2입니다. 뭔 뜻이죠? 저게 뭐냐면요. 저 12라는 것은 수원 화성건. 그러니까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수원과 화성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12건이고 저 나머지 2건은 충북 청주권에서 충청권에서 저지른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까지 저렇게 확실히 기억을 했었고요. 예, 예. 보면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도 19건, 15건으로 저렇게 나눠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현재까지는 9건의 그 성폭행 사건만 밝혀냈지만 그것도 저 9건, 자신이 했다고 했던 19건 중에 모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 차장이 지금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게 그 살인 14건 말고 성폭행 이게 이춘재는 34건을 자백했는데 경찰이 9건만 확인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살인사건하고 성폭행사건은 좀 다릅니다. 예, 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된 피해자가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성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3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내서 당신이 다시 진술을 해보시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조금 그 사람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발견낸 게 9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성폭행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보니까 여전히 좀 안타까운 게요. 사람을 많이 살해했잖아요. 이런 이춘재를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난 10차 사건이 1991년에 났습니다.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당시에는 15년이었기 때문에 2006년에 벌써 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를 다시 재판에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8차 사건 관련해서도 그 윤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라는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검사와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을 입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건데요. 예. 하지만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차 사건 현재 재심이 청구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라도 좀 과오를 인정한다면 예, 그 예. 재판에 나가서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할 그러한 기회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춘재 사건 오늘 경찰 발표 소식 최초 보도했던 최석호 차장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